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원한을 사서 그 집안이 망했다거나 하는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들으면 원한 살 짓 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착하게 살아야겠다 싶은데, 이번 사연은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기묘한 일본 괴담 사토시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안인 외가는 산속 작은 마을인데, 외할머니는 갈 때마다 가까운 산길 도로를 두고 그쪽 산으로는 가지 말라면서 더 먼 좁은 도로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 자신 집안 사람은 절대 그 산으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거길 지나가서도 안 된다면서요. 실제로도 외할머니 집안 사람 중 그 멀리는 외고조부가, 그리고 가까이는 작은 외삼촌이 그 산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요.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그런 실종이 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하고 예민한 외할머니셨고요. 그런데도 그 집안 남자들이 거길 떠날 수 없는 게, 여자들은 상관이 없는데 남자들이 그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면 객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척들 중에도 다른 곳으로 떠나서 살다가 실제 객사를 한 사람도 있었고, 그날도 그렇게 타지에서 살다가 객사를 한 친척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길이었고요. 그때 아버지랑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친척 장례식장에 갔다가 외가에 들려서 외할머니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저녁까지 먹으니까 이미 밤이 됐더라고요. 아버지는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가야겠다고 일어났고, 외할머니는 그런 저희 뒤를 따라서 집 밖까지 나오셔서는 또 강조를 하셨어요. 절대 그 산으로는 지나가지 말라고요. 아버진 그런 외할머니께 알았다고 이제 안심하시라고 절대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도 아버지는 절대 그쪽으로 다니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때 외할머니는 그 친척이 죽은 뒤라 예민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 산은 마을 입구를 나가면서 작은 휴게소를 지난 뒤에 갈림길에서 좌측으로 있었는데, 그냥 볼 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그 갈림길에서 다른 길로 갈 때면 돌아가야 하는 게 좀 불만이셨던 것도 있어서 그 어머니께 농담식으로 누구에게 무슨 원한을 사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어머니 집안만 그러는 거냐는 말씀도 하셨었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천상 여자에 아버지께 복종적인 분이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조용히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날도 갈림길 전에 휴게소를 지나서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졸린지 하품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옆자리에 앉은 어머니도 장례를 도와서 이제 피곤하신지 옆에서 자고 있었고요. 전 뒤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면서 그 지나치는 가로등 개수를 세면서 제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주제곡을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 없이 멍하니 있었는데, 그런데 좀 이상한 광경이, 전엔 보지 못한 광경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분명 평소대로라면 그 가깝게 붙어있는 전통 가옥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리고 그 뒤로 넓은 도로와 더 밝고 큰 가로등이 나와야 하는데 집들도 안 나오고 좀 전까지 있던 옛날 가로등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좀 불안해서 운전하는 아버지한테 집에 몇 시쯤 도착하냐고 물었는데,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듣지 못한 건가 하고는 이제 다시 물어봤죠. 집에 몇 시쯤 도착해 하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또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정확히는 룸밀러에 비친 아버지 모습을 봤는데 그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니, 실제로는 아버지였는데 그 표정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가면 같은 표정? 그 표정이 없는 표정, 그런 얼굴이었는데, 이따금씩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에 그런 아버지 얼굴이 더 이상하게 보였고요. 전 그때 공포 영화를 볼 때보다 더 지독한 그런 공포를 느꼈었는데, 그때 룸미러에 비친 아버지의 눈동자가 슬쩍 움직이더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누군가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아버지 가면을 쓰고 저를 보는 느낌? 얼굴은 물론 눈빛에도 전혀 생기가 없는 듯 했고요. 전 그래서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고 아빠 맞지 하면서 그 아버지 어깨를 두드렸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었고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도 룸미러로 저를 생기가 없는 듯한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그때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옆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가 이제 눈을 뜨셨는데, 그렇게 일어난 어머니는 이제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차 밖을 이리저리 보더니만 놀란 모습으로 잠에서 확 깨서는 여기가 어디냐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 말을 듣더니 더 속력을 내서 그 구불구불하고 그 좁은 길을 더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는 늘 운전은 안전이 우선이라면서 과속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신호를 위반한 적도 없었는데 그땐 달랐어요. 그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굉장한 속도로 달렸는데 그때 스쳐 지나가는 간판을 보더니 어머니가 뭔가를 이렇게 알아챈 듯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말은 이리로 가면 산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차를 돌리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 말을 듣는지 마는지 계속 속도를 올리면서 운전을 하는데 어머니는 또 그런 아버지 멱살까지 잡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생기가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달리고 있고 전 그때 겁에 질려서 울고 제가 우는 그런 모습을 보신 어머니는 또 무슨 큰 결심을 했는지 사토시 안전벨트 꽉 매. 그리고 엄마 등받이 꽉 잡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 어머니 말에 안전벨트 바로 확인하고 그 등받이를 꽉 잡았는데 그때 어머니가 크게 심호흡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끼기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격하게 흔들리면서 정신없이 빠르게 돌기 시작했어요. 차가. 그렇게 크게 돌던 차는 도로 옆에 나무에 이제 몇 번 부딪히는가 싶더니 멈췄고 그때 차는 반대편 차선 쪽으로 돌아서 길 옆으로 난 그 도랑 같은 곳에 빠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계속 엑셀을 밟고 있었는데 그래서 차는 계속 웅웅거리고 막 끽끽거리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또 지체 없이 아버지 팔을 이제 핸들에서 잡아 떼어내려고 했는데 핸들을 잡은 아버지 팔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러다 아주 큰 소리로 쳤석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동시에 아버지 안경이 날아갔고요. 나중에 어머니 말씀이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 뺨을 후려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순종적이고 여자 같은 어머니셨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그 파워풀한 뺨 싸다구가 효과가 있었는지 아버지는 정신을 잃고 고개를 떨궜고 엑셀을 밟은 발에서도 힘이 빠져서 차에서는 더 이상 그 웅웅거리거나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옆으로 밀더니 엑셀에서 이제 발이 아예 떨어지게 하고 바로 차 키를 빼내서 차를 정지시켰고요. 그리고 몸을 돌려서 제 쪽으로 팔을 뻗더니 저를 안고 푹 엎드려서 펑펑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저도 같이 크게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었고요. 그렇게 엄마랑 전 울고 아버지는 조금 지나서 그 숙였던 얼굴을 천천히 들더니 엄마랑 저랑 그리고 차 상태를 보시고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또 불안한 듯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보더니 이제 어머니는 그 울음이 통곡 수준으로 바뀌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려 안겼고요. 아버지는 정말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모르는지 저랑 어머니를 보면서 왜 그러냐는 그런 말만 계속 하는데 나중에 어머니는 그때 있었던 얘기를 외할머니한테 하셨는데 외할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살아남았네, 운이 좋았어 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안 사람들은 절대 그 산을 가면 안 된다면서 말이죠. 일본인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하는 그 트럭 때문에 사고 날 뻔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터널에서 커다란 트럭이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데 진짜 아찔하다? 그런 걸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귀신도 귀신이지만 졸음운전 진짜 위험하죠. 귀신보다 위험한 게 졸음운전이 아닐까 싶어요. 졸린 상태에선 커피든 껌이든 음악이든 뭐 다 약 없으니까 조금 졸리다 싶으면 참지 마시고 그냥 진짜 잠깐만이라도 쉬었다 가세요. 응? 난 괜찮아, 참을 수 있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암만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그게 자신 목숨이나 자신 가정 아니면 아무 죄 없는 타인의 목숨과 가정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졸릴 땐 한숨 자고 가는 걸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졸음운전하고 관련된 안전사고 내용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교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